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파트에서 립과 슬로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쪽 메뉴를 보시면 제가 입체 도형을 만드는 메뉴들을 뽑아놨습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두 개가 오늘의 주제인 립과 슬로터입니다.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립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도형을 위쪽에 있는 가이드선을 따라서 입체 도형을 만드는 기능이 있고요. 옆에 있는 슬로터는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이라든가 이런 입체 도형에서 앞에 그려놓은 도형을 이용해서 홈을 파내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제가 그려놓은 두 개의 도형이 있는데요. 먼저 파란색이 립으로 그린 도형입니다. 이 립을 가만히 보시면 앞에 있는 동그란 원이 중간에 있는 이 가이드 선을 따라서 입체 도형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립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녹색 사각형 입체 도형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앞쪽에 사각형을 하나 스케치해서 위쪽에 보시면 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 이 선을 따라서 입체 도형을 파내는 슬로터 작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스케치가 최소한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왼쪽 편에 있는 파란색 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립 입체 도형을 숨기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스케치 1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 스케치 2에서는 이 원이 따라갈 가이드선을 그렸습니다. 여기선 곡선으로 표시를 했죠. 본문 3에 있는 슬로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슬롯을 감추고 살펴볼까요? 그러면 옆에 있는 립과 똑같이 앞에는 사각형 도형이 하나 있고 위쪽에는 가이드선이 있습니다. 이 두 선만 있으면 립과 슬로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그려볼까요? 제가 그리는 방법을 약간 달리해서 다르게 그리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클릭하고 파트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파트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삽입 본체를 클릭해서 지금처럼 본문점 2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립과 슬로터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일단 립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약간 순서를 달리 할 건데요. 뭐냐 하면 먼저 원을 하나 그리고 나중에 가이드선을 그리는 방법에서 이번에는 가이드선을 먼저 하나 그려놓고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하고 평면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평면 클릭. 그러면 스케치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윗면 뷰를 클릭해서 방향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맞춰졌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와 똑같이 곡선을 하나 그려볼까요? 제가 편안하게 임의대로 곡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곡선이 바로 가이드선이 되겠습니다. 스케치를 마치고 나가볼까요? 곡선이 보이시죠? 그런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계를 숨겼고요. 이번에는 약간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좌표계 평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곡선이 있죠? 이 곡선의 끝점에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쪽에 보시면 점선 면이 있죠? 여기에서 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메뉴 상자가 뜨는데요. 이 중에서 평면 유형 이 부분을 클릭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하면요. 아래쪽에 보시면 커브의 수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커브의 수직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브를 선택하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선택사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선택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곡선이 커브죠. 그런데 카티아에서는 직선도 커브입니다. 직선이나 곡선이나 카티아 3D에서는 다 변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커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평면이 생겼는데 이 곡선, 즉 커브의 중간 부분에 생겼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커브는 스케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부분을 볼까요? 전 부분에 보니까 디폴트 중간이라고 되어 있죠.
디폴트, 즉 기본값이 중간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이 커브의 중간 부분에 생성이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점 있죠? 이 점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브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점을 향해서 이동을 하고 거기에 그려지게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하고 해당하는 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잡히는데요. 여기에 똑같이 원을 한 개 그려줘 볼까요? 이렇게 임의로 하나 그렸고요. 원이 하나 그려졌죠? 스케치를 마치고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황색으로 스케치가 선택이 되어 있죠?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곳은 왼쪽에 본문 2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케치 2가 원이죠? 일단 바탕화면을 클릭해서 선택을 제거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에 올라가서 립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뉴창이 뜨거든요. 메뉴창에서 가만히 보시면 제일 위쪽에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 프로파일은 기준이 되는 도형을 말합니다. 즉 움직일 도형인데요. 여기에서는 원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그리시는 것이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바로 그것이 프로파일입니다. 다르게는 스케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이 중에서 스케치 2가 바로 원이죠. 왼쪽 편에서 스케치 2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해당하는 원을 직접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프로파일이 스케치 2로 설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센터 커브입니다. 센터 커브는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바로 가이드선을 말합니다. 이 가이드선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이렇게 입체 도형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단순하죠? 그리고 그 밑에 메뉴를 보시게 되면 프로파일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프 앵글이라고 되어 있죠? 각도를 유지한다 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시작 부분과 이 끝 부분이 이 곡선이 있죠? 이 곡선과 수직이 되게 맞춘다 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키프 앵글을 맞춰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모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풀링 디렉션 그 다음에 레퍼런스 서피스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두 개의 메뉴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메뉴는 립이라든가 슬로터의 끝부분을 정의하는 건데요. 주로 립에서 이 끝부분이 예를 들어서 키프 앵글처럼 이 곡선의 끝부분에 정확하게 수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과 수직이 되게 맞출 때라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립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다른 곳과 접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형상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선에서는 킵 앵글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K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립 작업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케치 1번과 2번을 숨기기 위해서 보이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이 가이드라인을 타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립을 통해서 입체 도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옆에 있는 슬로터도 똑같습니다. 슬로터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사각형이라든가 입체 도형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똑같이 스케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슬로터 명령을 주시게 되면 파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겠죠?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